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사기죄가 많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영감이나 기타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기죄가 우리나라 범죄 중에서 사기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금전 대차 관계라든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얽매여서 통상적으로 증거 자료, 처분 문서를 만들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발생 변경 소멸을 시키는 어떤 처분 문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뭐 그런 일도 많이 생기고 제가 뭐 검사가 되어서 여태까지 했던 사기 사건을 쭉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다방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사기, 그다음에 대여금 사기, 뭐 용도 사기, 그렇죠. 그다음에 PF 대출 사기, 폰지 사기, 다단계 사기, 중고 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5억 이상 넘어가면 특경법이니까 특경 사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사건을 참 무수하게 처리를 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뭐 화이트 라이라고 해서 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형법사 347조 제1항에 있고,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해도 되는 것이고, 5억이 넘어가면 특경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속이는 사람과 속임을 당하는 사람, 그 사이에 어떤 정보의 비대칭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게 정보를 이용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일확천금을 노린다거나 또 탐욕이 개입되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꾼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누가 지켜줄 것이냐? 뭐 국가가 지켜줄 수는 없는 것이죠. 스스로 어, 이것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면서 어떤 분은 사기 예방 솔루션이라고 뭐 책을 쓴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법에서도 사기로 인해서 이제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이르게 된 그런 행위는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야 뭐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 먼 길이고 최근에 민사소송을 보면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에서 강제 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신청을 하고 또 도로 변론으로 가서 지리하게 절차가 진행되다가 판결이 선고되어도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판결문이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되니까 집행을 하는데 또 쉽지 않고 그동안에 재산은 다 빼돌리고 뭐 강제집행 면탈 고소를 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만족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기 횡령 배임에 관한 공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검수완박의 영향으로 경찰들이 또 업무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건 죄가 안 됩니다라고 해서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구제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검사는 속으면서 성장을 하고 또 사기꾼들은 조사를 몇 번 받다 보면 이게 진짜 사기꾼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소 사건의 20% 정도만 기소가 되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심의 침묵을 명할 정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니까 검사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산천초목이 다 알아도 증거 자료가 부족하면은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 정도밖에 기소가 안 되고 80% 정도가 무혐의가 된다라고 하면 사기꾼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라는 것이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할 때 법률 효과의 발생 배경 소멸을 의혹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증거, 뭐 차용증, 각서, 뭐 이런 것들을 잘 작성을 해 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그냥 서로 믿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때는 이런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온 것이 이것이 뭐 조상의 은덕으로 복을 받을 때가 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번지르르한 사기꾼의 새치혀에 녹아나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항상 의심하는, 그죠? 의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내가 이전에 공판에 관여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투자했으나 전혀 상대방은 돈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이리저리 변명만 하고 하는 그런 사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고소인 부부가 올라왔었는데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피고소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받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천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펑펑 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피고소인은 정권 변호사 선임해서 이리저리 변명을 계속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이 의 하는 말, 사기꾼이 하는 말이 진실인가를 확인하고 또 증거관계를 명확히 남기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짐으로써 사기를 예방하는 스스로 사기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으니까 다음부터 차곡차곡 더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